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울프입니다. 중국 내수 전기차 투자해보실라요? 우리 전국 정부가 밀어주는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또 태그를 좀 실수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 중국 내수 투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코멘트를 좀 달면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을 좀 일단 드려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주에 많은 상승한 섹터로 5.47%나 상승했는데 조금 부담이 간다는 거죠. 이 중국 전기차 시장,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그런 ETF고 이 주가의 추세상은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펀더멘털 라인을 그려가는 거죠. 이 이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는 타이거 200 중공업이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 중국 규제를 받지 않는 내수 언니 산업이 바로 이제 차이나 전기차 그런 산업이라는 것이고, 이 리튬이나 이런 배터리 소재 등을 생산하는 국가가 또 이제 중국이에요. 많이 생산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돈 잘 버는데 이걸 막는 회사 아니 나라는 없잖아요. 중국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는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이제 돈 벌 구석들이 많은데 이걸 막아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죠. 발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지속적인 상승, 새로운 펀더멘털 라인을 그려가기 위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달부터 해서 6월달까지 그 전까지는 좀 떨어졌죠. 이제 중국의 게임 산업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디버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업이 과연 중국의 규제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는 순간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펀더멘탈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펀더멘탈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현재에 나온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치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좀 펀더멘탈을 해석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생각보다 규제가 없는 산업이 바로 이 차이나 전기차 그런 부분이죠. 근데 시장의 평가는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좀 꺾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 같은 거를 잠깐 이제 ETF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이 설정 이후의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산출 기간은 셀렉티브 H라고 해서 지수 사업자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지수를 만들고 ETF 자금을 투입을 해서 ETF의 금액이 이제 나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종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완성차 및 관련 부품만 아니라 배터리 및 화학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 중국, 홍콩,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및 관련 서플라이 체인 기업의 20종목까지 편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산출 방법은 유가 주식, 유동 주식,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매해년 1월달과 7월달에 정기 변경을 합니다. 총 보수는 연 0.49%고 분배금은 아직 없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구성 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비히클 앤드 배터리 ETF가 있습니다. 이 홍콩 달러와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로 이제 거래되는 그런 ETF가 두 개로 상단에 비중이 7%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뭐 BYD, 감펑 리튬, 그리고 이제 6위에 CATL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글로벌 엑스 차이나 일렉트릭 비히클 앤드 배터리 ETF는 이제 미래에셋 해외 ETF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 데이홀딩스를 보면 이제 BYD가 첫 바따로 들어가 있고, CATL이 두 바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펑 리튬이나 이런 이제 틴시 머트리라고 해서 광저우 틴시 매트리여서 이제 3, 4위가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이 부분이 약간 레버리지가 아닌가, 좀 약간 레버리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간펑 리튬을 또 보면 이제 리튬 관련된 소재를 만들어서 배터리 소재를 적극적으로 또 공급하는 그런 최대 회사고요. CATL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터리를 종합적으로 제조를 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코멘트는 중국 내수 시장만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중국 내 배터리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의 공산당 정부에서 규제에서 벗어난 산업에만 투자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문화나 인터넷, 엔터 이런 종목들의 중국 기업들이 많이 박살이 났고, 그에 비해서 배터리는 크게 박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번 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타이거 200 중공업이 있습니다. 역시 조선업은 한국이 짱이죠. 하단에서의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중공업에 속하는 종목으로 시총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산중공업, 발전플랜트, 원자력 많이 올랐죠.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이고,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과 엔진, 선박 엔진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조선해양과 산업기계 플랜트를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두산바켓과 여섯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이 주가는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시효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화하며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 금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무려 5.47%나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런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더 상승해 나간다면 새로운 펀더멘탈 라인을 또 그려 나가겠죠.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